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입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자,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인데요. 여기서도 뭐가 있느냐?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가 되겠고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 종합이 되겠습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중에서도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입니다. 이때 이 일반 영업용 건축물은 주로 어떤 거냐? 상가 건물이 있는 거. 상가 등이죠. 뭐 오피스텔, 일반 영업용 건축물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도 기준 면적이 있다는 거죠. 이때 기준 면적 이내는 어떻게 구하느냐? 기준 면적 이내는 건축물 바닥 면적 있죠? 바닥 면적.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 적용 배율을 곱하는 겁니다. 용도 지역 적용 배율을 곱하는 것이다. 용도 지역 적용 배율을 곱한다. 그러니까 그 상가 건물이 용도 지역의 어느 지역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때 그 용도 지역에는 여러분이 교재에 보시면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나왔어요. 용도 지역 적용 배율을 보니까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아직 계산하는 것은 아직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은 용도 지역 적용 배율이 3배입니다. 찾아보세요. 준주거 지역, 그것만 기억하세요.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은 3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 지역과 그리고 공업 지역 나왔죠. 일반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은 4배입니다. 공업 지역.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미계획 지역. 아직 계획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일반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과 미계획 지역은 4배가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과 미계획 지역은 4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배는 뭐냐?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전용 주거 지역은 5배가 되겠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도시지역 안에서 녹지지역, 도시지역 안에서 녹지지역과 또 도시지역 밖에 있는 지역 나와 있죠. 도시지역 외지역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것들은 7배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밖에.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지역은 7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배, 4배, 5배, 7배가 있다.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는데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몇 배? 3배. 일반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 미계획지역은 4배. 전용주거지역은 5배,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지역은 7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 적용 배율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이 무슨 지역에 있느냐?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얼마냐? 200제곱미터 합시다. 건축물 바닥 면적. 그때
200제곱미터에다가 바닥 면적에다가 상업적이 있으니까 몇 배입니까? 3배가 되겠죠? 용도지역이 상업적이니까 3배니까 600제곱미터까지만 별도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건물의 부속 토지가 얼마냐?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가 건물의 전체 땅이 1000제곱미터인데 기준 면적 이내는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그 건물이 상업지역이면 몇 배냐? 용도 지역 적용 배율이 3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곱하기 3배니까 60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 이내가 되겠고 나머지 기준 면적 초과는 얼마입니까? 600을 빼니까 400이 되겠죠. 요 400은 기준 면적 초과는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 합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별도 합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와 또 하나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아니지만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의지하는 토지.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의지한다라는 거죠.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간주한다는 거죠.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의지한다. 이 말은 간주한다는 것인데요. 거기 여러분 교재 111쪽에 나와 있습니다. 111쪽에 보시면 4번 줄쳐보세요. 차고용 토지. 여러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회사라든가 버스회사 같은 데 가면 차고용 토지가 있습니다. 또 보세 창고용 토지 또는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또는 줄쳐보세요. 물류, 단지, 시설용 토지. 자,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는 뭐냐면 나대지는 나대지인데요. 여러분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하고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하는데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그냥 나대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그러나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일반 영업용 건축물로 사용되고 그러니까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일반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도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별도 합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고 있는 토지. 노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나대지가 노는 땅이라면 종합이 되겠는데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업무와 관련해서 영업활동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이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넘겨보시니까 번호가 17번까지 나와 있죠. 자, 1번에서는 셋째 줄 찾아보세요. 차고용 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고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셋째 줄 5개 작업장용 토지. 건축물 밖에 5개에서 작업장용 토지입니다. 5개 작업장용 토지. 세 번째 보니까 별표시하세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학원에 가보면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운전학원 코스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경제활동에 업무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항만법에 의하여 보세창고용 토지입니다. 보세창고.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 자유구역을 말하지요. 이러한 수출 자유지역에 보세구역에 창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7번에 보니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입니다.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일반 영업용 건축물로 의지하는 토지는 다 이런 것들은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뭔가 경제활동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113쪽 보니까 17번 밑에 답은 나왔습니다. 철거 또는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부속토지. 철거, 멸실된 건축물,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부속토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별도 합산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세 번째,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사치성 토지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용지 나와 있습니다.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번에 보니까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여러분 이때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는데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치성 토지가 있습니다. 생산성 토지, 사치성 토지. 생산성 토지입니다. 전답과수원 같은 거. 이거는 생산성 토지는 1000분의 0.7짜리가 있고요. 1000분의 2짜리가 있습니다.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40이 되겠죠. 1000분의 0.7을 적용하는 것은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같은 게 되겠습니다. 전답과수원. 그리고 목장용지. 목장용지도 기준면적 이내가 되겠습니다.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그리고 임야. 그 다음에 1000분의 2는요, 공장용지입니다. 그렇다고 공장용지라고 해서 다 분리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기준면적 이내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분의 2에는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가 있습니다.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는 1000분의 2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1000분의 40은 4%짜리인데요.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리고 골프장용 토지입니다.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이런 것들은 사치성 토지가 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나번에 나와 있습니다. 박스 중간에 산림보호 육성에 필요한 임야. 줄 쳐보세요. 산림보호 육성 임야. 그리고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이런 것들은 다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끝에요. 끝에 임야자 들어가는 거 있죠? 여기 끝에 무슨 임야자 들어가는 거. 다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박스에 3번 보세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자연환경지관에 있는 임야. 별표 차세요.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여러분 114쪽에 밑에 박스 3번입니다. 별표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관에 있는 임야.
끝에 임야자 들어가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이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 보존한다.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이거는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북한산 가보셨나요? 북한산은 내셔널 파크지요. 국립공원이잖아요. 북한산 올라갈 때 등산로가 있다면 입산 금지된 지역이 있죠. 안에 있는 지역은 바로 보존지구입니다. 보존지구. 이거는 비과세가 되겠고, 북한산 기슭에 그런 마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자연환경지구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지구. 그러니까 환경지구는 분리과세가 되겠고, 보존지구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4쪽에 3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저 뒤에 가시면 비과세가 나올 겁니다. 어디 나오냐면 138쪽에 나와 있습니다. 138쪽 요거. 138쪽에 2번에 나왔죠. 2번에 3번.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 보존지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가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끝에 임야자 들어가는 건 다 분리과세가 되겠고요. 115쪽 보니까 다번에 골프장용 토지 나와 있습니다.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라번 보니까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부지 취득이 완료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자,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왔습니까? 넘겨보니까 3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1번부터 36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업공급용 토지다. 그래서 끝에 이 산업공급용 토지는요, 끝에 공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 무슨 공사. 한번 볼까요, 여러분? 1번에 보니까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번 별표시. 과세 기준을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염전은 생산적인 토지입니다.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된다. 3번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5번에 보니까 광업법 나왔죠. 광구에 설정된 광구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 그러니까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도 산업발전에 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6번 공유수면 매립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입니다. 취득 시기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은 공사준공인가일이 되겠습니다. 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아직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가 되겠고요. 또 9번, 8번 한국석유공사, 19번 한국가스공사, 이런 공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다 산업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겁니다. 넘겨보니까 25번에 한국철도공사. 이런 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은 다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27번 동그라미 주세요. 27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여객자동차라든가 물류터미널용 토지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겁니다. 물건을 운반하거나 사람을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겁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입니다. 27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같은 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제4절로 넘어갑니다. 재산세 과표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자, 지금까지 토지 분류를 공부했는데요. 별도 합산도 아니고 분리과세도 아닌 건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종합합산 대상토지입니다. 종합합산 대상토지. 여러분, 종합합산 대상토지는 나대지, 그리고 잡종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토지,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토지, 일반 영업용 건축물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다 종합합산이 되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재산세 과표입니다. 제자가 오타지요. 제자가 오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페이지 122쪽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표인데, 먼저 1번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과표는 어떻게 될까? 자, 먼저 토지와 건축물의 과표. 그리고 주택의 과표입니다. 달라요. 토지와 건축물의 과표는요, 시가 표준액에다가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70%가 되겠고요. 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입니다. 달라요. 토지와 건축물은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가 되겠고요. 주택은 6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박과 항공기의 과표입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과표는 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습니다. 그냥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문제 하나 볼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단독주택의 과표는 토지 건축물 일체로 한 개별 주택가격으로 한다. 틀렸죠? 주택의 과표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해야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재산세 과표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구 정장이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건축물 과표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해야 되겠습니다. 3번 토지의 과표는 개별 공시가로 한다. 토지의 과표는
개별 공시지가인 시가 표준액에다가 역시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해야 되겠습니다. 4번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거 과표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과표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해야 되겠습니다. 5번 건축물 재산세 과표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가액으로 한다. 틀렸죠? 역시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주택의 과세 표준까지 학습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의 세율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